네,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시그의 김진태라고 합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낯익은 분도 계신데요. 다들 식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김대원 책임으로부터 요청받기는 아침에 아주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로 가볍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거든요. 어려운 걸 가볍게 얘기하라는 게. 그 내용은 되게 쉽게 전달 드릴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폴트 혹은 버그를 예측하는 노력이고요. 원래는 이 제목이 영문 제목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논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리즈로 계속. 그 논문에 대한 서머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례는 실제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적용했던 사례와 같이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폴트, 버그, 디펙, 에러, 페일리어 굉장히 여러분들 낯이 익은 그런 용어들이시죠? 여기서 처음 듣거나 생소한 단어는 없으시죠? 보시면 폴트, 버그, 디펙, 에러, 페일리어 다 익숙한 단어들인데요. 혹시 구별할 줄 아십니까? 뭐가 제일 익숙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버그, 에러 이런 것들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폴트, 디펙 이런 것들이 익숙하십니까? 이거 구분할 줄 아는 건 제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한테 꼭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을 해주고 반드시 시험 문제도 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지금 이게 품질이잖아요. 품질 관리에 대한 그 방법이나 스콥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 자료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폴트, 버그, 디펙, 에러, 페일리어를 구글 트렌드에서 쳐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05년에서 2007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일관성이 있어요. 그럼 제일 윗부분에 있는 요 녹색이 에러예요. 에러고요. 그리고 많은 갭을 두고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요 붉은 색깔이 버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라색인가요? 페일리어가 있고 그 밑에 폴트, 맨 밑바닥 황토색 요 색깔이 디펙이에요. 그 얘기는 구글에다가 검색하는 사람들이 제일 직관적으로 뭔가 문제를 찾아보려고 할 때 쓰는 키워드는 에러라는 얘기죠. 에러. 그죠? 에러. 이 차이를 구별할 줄 아십니까? 오늘은 이 차이의 구별이 주 목적은 아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러한 그 용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나 소프트웨어에서의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다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에러라는 말이죠. 에러. 에러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도 에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디서도 많이 에러라고 말을 하죠. 요즘은 야구 경기장에서 에러입니다 그러잖아요. 에러. 그러니까 뭔가 오류고 잘못된 상태를 에러라고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3루수가 1루수에게 송구를 했는데 1루수가 못 잡았어요. 에러예요. 그렇다고 꼭 게임을 지지는 않죠. 야구 게임이 꼭 그렇다고 지지는 않잖아요. 그 순간은 안 좋지만은 그렇다고 꼭 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에러는 예기치 못한 어떤 스테터스를 의미하지만 꼭 그것이 최종 결과로 잘못된 최종 결과 상태로 유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최종 유발되는 결과의 상태를 페일리어라고 해요. 페일리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윈도우 XP에서 얘기하고 있는 블루 스크린 같은 거거든요.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시스템이 죽었으면 죽었다 그러지 에러 났다, 버그 났다 이러지 않잖아요. 죽었다 그러거든요. 죽었다의 의미가 페일리어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러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반드시 페일리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에러가 나타나면 페일리어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꾸 그 삼루수가 실책을 하고 이렇게 송구를 잘못하고 그게 자꾸 쌓이고 쌓이면 이기기 힘들겠는데 라는 추측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에러하고 버그나 디펙 이런 거의 차이는 에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빈번하게 쓴다는 차이점이 있죠. 버그는 잘 아시죠? 버그.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버그인데요. 예. 버그는 저거 뭐지? 벌레잖아요. 벌레, 해충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고 버그가 있다고 해서 시스템이 페일리어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에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고 버그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벌레 잡을 때 버그다 이렇게 버그 방말 뭐 이런 거 할 때는 사용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는 버그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고 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하지만 버그가 있다고 페일리어를 곧바로 유발시키지는 않습니다. 에러가 마치 페일리어를 곧바로 유발시키지 않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버그도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용어이긴 하지만 바로 페일리어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페일리어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용어로서의 결함은 디펙이라고 합니다. 디펙. 디펙은 그래서 거의 디펙이 나오면 그거는 100%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폴트인데요. 폴트는 영어 잘하시는 분 여기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막 강의를 하다가 물을 딱 물을 엎질러가지고 이렇게 튀었어요. 튀면은 죄송하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라고 하죠. 제 잘못입니다. 그때 my fault라고 그러잖아요. 잘하시면서 my fault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기책 사유 원인의 근원지를 말할 때 fault라는 말을 쓰죠. 이런 것 되게 혼용돼서 써요. 되게 많이. 예. 실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믹스해서 많이 쓰고 있죠. 오늘은 이제 이 주제는 아니고요. 오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용어를 통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결함, 문제점, 그거를 여기서는 폴트로 통일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폴트를 유발하기 전에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답변을 못하시면 여러분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무의미해지는데요. 폴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무엇이 좋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전부 다 예방적 품질 활동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답변이 줄줄 나와야 되는데 폴트를 예측할 수 있다면 뭐가 좋죠? 네. 요놈이 폴트가 일어날 거다 혹은 이러한 징조가 나오면 폴트가 일어날 거를 안다면 그놈을 집중적으로 리소스를 넣어가지고 해결을 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크겠죠. 그죠? 그게 예방적 품질 활동의 목적이잖아요. 예. 폴트를 그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래 그 강의 스타일이 글씨를 자질구레하게 쓰지 않습니다. 핵심 키워드와 그림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대부분 구두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저를 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폴트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측하시는 경우 계시죠? 뭐가 있나? 그런 게 모피의 법칙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징크스 같은 거, 그죠? 오늘 양치질하다가 칫솔이 부러졌는데 칫솔이 부러지면 나는 꼭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징크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미신적이지만은 예측하는 거죠. 폴트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고요. 그 예측을 정량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고요. 이게 실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아주 인터내셔널한 그 저널지가 있거든요. IEEE Transactional Software Engineering이라는 TSE라고 약자로 부르는데요. 거기에 2000년에 벌써 퍼블리시가 됐어요. 그래서 IEEE Transaction은 메이저 저널에 그렇게 퍼블리시가 됐다는 것은 벌써 한 5, 6년 전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게 정리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측하면은 2000년에 퍼블리시가 됐으니까 한 1990년대 초중반부터 그 연구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년에 퍼블리시가 되고 지금 2013년이잖아요. 거의 한 15년이 지났죠.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져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제가 드릴 주제는 이 얘기입니다. 폴트를 예측하고자 했던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2000년,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2000년 그 IEEE 트랜지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TSE 저널에 실린 페이퍼예요. Quantitative Analysis of Fault and Failure in a Complex Software System. 2000년에 실렸고요. 이게 제목을 보시면 재밌어요. 이 제목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제목을 딱 보시면 비슷하죠? 앞에만 달라요. Replicated라는 말만 붙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7, 8년이 지난 다음에 또 실험을 해본 거예요. 또. 그래서 세월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어서 그 전에 했던 실험 결과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 실렸어요. 2013년 4월 달에. 여기 보시면 Replicated 해서 나왔고 여기는 잘 안 보이시죠? Second Replicated라고 나왔죠? 또 Replicated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동일한 실험 목적을 두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7, 8년을 주기로 한 연구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비슷해요, 다 결과가.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한 15년 동안에 했던 연구 결과가 비슷하니까 거의 맞다고 보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페이퍼는 여기 보시는 이분들이 쓰셨거든요. 여기 로만 펜턴, 그 다음에 니클라스 옵슨,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영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들이 2000년 8월 달에 페이퍼를 내셨고요. 그 뒤 7년 정도 지나서 어떻게 카리나 앤더슨? 카리나 앤더슨은 스웨덴 분이고요. 이분도 스웨덴 분이에요. 근데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2007년에 이렇게 리플리케이트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떴습니다. 여기에 전원에 실리면 뜨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분이 또 냈어요. 2013년에. 요 분이거든요. 약간 여기 무서운 분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세 번에 걸쳐서 썼습니다. 이분들이 실험한 건 어떻게 실험을 한 거냐면요. 여러 가지 오픈 소스 혹은 커머셜한 여기 이제 노키아가 있어요. 이게 노키아 여기 플랫폼이라고 써 있는 이게 노키아의 제품군이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2000년도 실험에서 썼던 내용이고 이게 2008년 이게 2013년에 퍼블리시된 실험군이에요. 처음에 할 때 오리지널 스터디에서는 프로젝트가 있으면요 릴리즈를 하지 않습니까? 릴리즈를 계속 하죠. 지속적으로. 그때 임의로 n번째 릴리즈를 탁 잡은 거예요. 그 n번째 릴리즈에 대한 프로젝트 타입이 어플리케이션이고 유닛 넘버 유닛의 개수는 140개, 246개인데요. 이거는 만들어진 유닛의 개수가 아니라 그 릴리즈 할 때 추가 변경 삭제된 유닛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모듈의 개수입니다. 전체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폴트의 개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눈여겨보실 점은 두 번째 이 리플리케이티드 첫 번째 스터디, 그러니까 두 번째 실험에서는 하나의 제품에 대한 릴리즈의 횟수를 뽑아서 한 게 아니고요. 아예 다른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여기 이제 프로젝트가 나오죠. 다른 프로젝트고요. 한 프로젝트인데 이건 릴리즈 횟수를 찝어가지고 한 거고 이건 한 프로젝트를 릴리즈를 5번 한 걸 딱딱딱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실험 대상 모듈의 현황을 보시면요. 처음에 할 때 릴리즈 n번째, 릴리즈 그 다음번 할 때 보시면 모듈의 현황이고요. 전체 140개, 246개 첫 번째 연구를 할 때 그 하나의 모듈 사이즈에 대한 분포예요. LOC 분포.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1000에서 2000 라인 정도가 반, 조금 안 되네. 한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3분의 1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 시스템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죠? 여긴 1000 라인, 많아야 6000 라인인데 여기는 벌써 만 단위로 얘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다 달랐고요.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이건 이제 릴리즈 횟수별로 해서 저렇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 기본적으로 이미 이 외국 회사들은 많이 그런 것들을 쓰나 봐요. 그래서 코드 매트릭 이런 것들도 뽑고요. 그 다음에 실제 리얼 결합, 릴리즈 하기 전에 했던 테스트, 그리고 릴리즈 후에 이렇게 디포트 되는 결합, 이런 것들 다 게더링 해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이분들 참 대단한 거죠. 그거를 오픈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설. 몇 가지 이제 가설이 나오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가설의 목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되겠는가, 폴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결함이 이렇게 분포되는 현상을 파레토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타입의 각각 두 개씩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요, 어떤 모듈이 있는데 모듈의 특정 소수가 프리딜리즈 테스트, 여기 보시면 제가 색깔을 바꿀게요. 잘 안 보이시네요. 여기 보시면 프리딜리즈 테스트 때 디텍트 되는 폴트의 대부분을 일부 소수가 가지고 있겠는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명제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가설 검증을 한 겁니다. 통계적으로 가설 검증.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은 수의 그 모듈이 대부분의 프리딜리즈 폴트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그건 아마도 그 모듈들의 LOC가, 코드 사이즈가 매우 크기 때문일 거다. 지금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가 결함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결함은 특정 소수의 모듈에 몰려 있을 것이다. 그 두 번째는 하필 그놈들은 코드 사이즈가 클 거다. 그래서 그럴 거다. 라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두 번째는 똑같은데요. 포스트 릴리즈 테스팅이라는 말만 달라요. 릴리즈 하기 전에 했던 거하고 릴리즈 하고 나서를 잰 겁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이 통할 것인가, 그거를 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결함의 어떤 영속성에 대한 가설을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펑션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펑션 테스트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 단위 테스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위 테스트. 단위 테스트에서 굉장히 결함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모듈은 시스템 테스트에서도 그럴 거다 라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는 그놈은 집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나가서도 문제를 일으킬 거다 라고 가설을 세운 겁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릴리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릴리즈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 때 결함이 많이 나온 놈은 시스템 테스트 때도 그 놈은 많이 나올 거다. 또 프리 릴리즈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을 잘 지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듈의 사이즈, 그러니까 이건 LOC예요. 모듈의 사이즈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이클로매틱 컴플리시티가 폴트 프로니스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에 대한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이즈가 길면 결함이 많이 나오겠는가, 사이즈가 작으면 결함이 적게 나오겠는가, 그게 프리 릴리즈 폴트에서, 포스트 릴리즈 폴트에서도 말이 되겠는가, 사이즈가 길면 디펙트 덴서티가 크겠는가, 그것이 포스트 릴리즈 때 혹은 프리 릴리즈 때 그게 말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한 가설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컴플렉시티,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는 폴트 프리딕터로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가설이에요. 근데 요거는 실험을 한 스터디도 있고요, 실험을 하지 않는 스터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터디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에는 따로 아마 문헌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갑론을박하는 이슈입니다. 이건. 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생산되어지는 그 폴트 덴서티가 유사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에 대한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환경,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라든지 사무 환경이라든지 제공하는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실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바뀌면 그 환경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기대되시죠? 어떻게 될지. 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프리 릴리즈 테스트 하는 동안에 검출된 결함의 대부분은 특정 소수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측해 보시죠. 그리고 릴리즈를 하고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릴리즈 하고 나서도 꼭 그 결함을 봤더니 100개의 모듈 중에 특정 소수의 모듈에서만 계속 나오네. 이 가설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둘 다 맞습니까?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세요? 왜 아닐 것 같으시죠? 그럴 수 연관성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상황 따라 콘텍스트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콘텍스트는 이미 많이 달라요. 도메인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리 릴리즈이건 포스트 릴리즈이건 검출된 결함은 모듈이 쭉 이렇게 있으면 전체 모듈에 플랫하게 분포된 게 아니고요. 특정 소수. 이따가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거의 10%에서 25% 사이의 특정 모듈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험 결과.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프리 릴리즈 단계고요. 여기가 포스트 릴리즈 단계인데요. 이 X축이 안 보이시나? X축이 모듈의 퍼센트. 그러니까 이거는 모듈의 20% 해당, 40% 해당, 60%에 해당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폴트의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모듈의 한 20% 정도가 이 점이 5개가 있죠. 네, 릴리즈 n번째,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4까지 보시면 모듈의 한 20% 정도가 60%에서부터 한 85% 정도까지의 결함을 다 가지고 있죠. 네? 모듈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체 모듈의 한 20% 정도 되는 게 적게는 60%, 많게는 80% 조금 넘게의 결함을 프리 릴리즈 때 다 갖고 있죠. 그리고 포스트 릴리즈 하고 나서 이렇게 리포트 되는 결함도 보시면 제가 또 끊어드릴게요. 파레토의 법칙하면 여러분들이 80대 20을 생각을 하시니까 20%의 모듈이 포스트 릴리즈 때도 50%에서 80% 정도는 20%의 모듈이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결함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 결함은 아마 소수가 다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스터디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도 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김수원 박사님이 대가가 쓴 논문을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궁금한 건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릴리즈를 가지고 릴리즈 차수만 달라서 저 결과가 정말 유의성이 있는 제가 일단 맨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드리는 주요 토픽은 다 이 세 번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죠. 결론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고 여기서 똑같이 나왔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할 때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가 다르고 릴리즈 차스가 이렇게 각각 다르고 도메인이 달라도 지금 나타나는 양상들은 유사하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아까 이거의 사이즈도 보여드렸죠. 작은 모듈도 있고 큰 모듈도 있거든요.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함의 그런 어떤 디스트리뷰션 현상이. 그걸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디텍트 되지 않은 결함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디텍트 되지 못한 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소수의 모듈의 소수가 대부분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파레토의 법칙이 맞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프리릴리즈 폴트, 그러니까 프리릴리즈 때 나온 폴트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모듈은 아마도 사이즈가 커서일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트 릴리즈 때 나온 그 대부분의 폴트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그 모듈은 걔도 사이즈가 커서일 거다. 그러니까 코드 사이즈가 커서 그럴 거다 라는 게 이 명제거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틀립니다. 코드 사이즈하고는 무관하다. 코드 사이즈하고 결함이라는 어떤 항목으로 놓고 보면 별로 상관이 없다. 이따가 이건 또 나올 겁니다. 시스템의 사이즈로 놓고 본 건데요. 이게 시스템 사이즈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사이즈의 소수인 게 대부분의 그럼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40%에서 70% 정도의 분포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다. 세 번째, 이건 어떻겠습니까? 모듈 테스트, 그러니까 저희 단위 테스트에서 이렇게 모듈들이 있으면 얘네들 단위 테스트를 했는데 요놈이 결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전체 시스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원인을 찾으면 이놈의 확률이 높을 거다 라는 명제거든요.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저 코렉션을 안 하는 거죠? 데이터만 모니터링. 아니요, 이거 다 상관관계 다 뽑은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 가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 결함 이게 뭐예요? 단위 테스트에서 나온 결함이 있어 그게 어디서 나온지가 확인이 되면 당신은 시스템 테스트 케이스의 커버리지는 그 모듈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돼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겠습니까? 초지일관 예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펑션 테스트, 단위 테스트나 모듈 테스트에 결함이 많이 나온 그 모듈은 나중에 전체 묶어가지고 시스템 테스트 할 때도 원인을 찾으면 그놈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한 건데요. 좀 잘 아시죠?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몇 가지 제가 수치를 좀 설명드리고, 통계에서 p-value라는 게 있는데요.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 계실 텐데, p-value라는 거는 그 명제를 기각할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예요. 그리고 여기 R값이죠. R값. 이게 상관계수거든요. 상관계수가 보통 한 0.7 이상 이렇게 0.7 이상이 되면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거예요. 관계가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상관계수가 0.7이 높고 p-value가 0.05 보통 0.05로 잡거든요. 0.05보다 작으면 걔가 그 상관관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p-value가 0.05보다 작은지를 확인하시고 그 중에서 또 R값이 0.7 정도 은저리에서 크거나 작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0.86, 0.82, 0.93, 0.84, 0.94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죠. 그리고 p-value 값도 다 0.05보다 굉장히 작아요. 심지어는 0.001보다도 작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도 거의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펑션 테스트에서 결함이 많이 나온 모듈은 시스템 테스트에서도 그놈이 문제일 확률이 높다. 이게 지금 상관관 때문에. 네. 자,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면 프리 릴리즈 테스트 때 나온 결함을 많이 담고 있는 놈은 릴리즈 한 이후에서도 그놈이 할 것 같다, 문제가.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맞습니다. 이게 맞아야지 예방적 품질 도 가능하지. 이게 틀리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예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유사하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약간 좀 이상한 것들이 있긴 해요. 보면은 R 스퀘어 값이, 이거 R 값이 지금 2.7이니까 이거 믿을 수 없고요. 예, 0.27이니까 믿을 수 없고, 얘도 좀 믿기 어려워요. 얘는 좀 괜찮고, 얘도 좀 괜찮고, 얘도 좀 괜찮고. 그러니까 아까 얘보다는 좀 덜하지만요. 그래도 틀릴 확률보다는 맞을 확률이 높아요. 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의 모듈이 큰 사이즈의 모듈보다 잘못될 경우가 별로 높지 않을 거다. 두 번째는 사이즈 매트릭이라는 것은 좋은 예측치로 활용할 수 있다. 프리 릴리즈 때 얘가 결함이 많을 것인지 어쩔 것인지를, 혹은 포스트 릴리즈 때. 예. 따라서 사이즈 매트릭은 좋은 프리딕터다. 프리 릴리즈의 폴트 덴서티를 예측할 때도. 그러니까 다 사이즈와 결함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이 논문을 접한 거는 2007년도였거든요. 저도 이거 보고 놀랬죠. 네.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사이즈하고 결합은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고 싶지 않죠? 안 믿어지고, 근데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요, 안 믿어져요. 정말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만히 믿었겠습니까? 저도 확인했죠. 예. 뭐 저희가 이렇게 코드 분석을 하면 그 모든 매트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 해봤죠. 회귀방정식 구해보고 상관이 없어요. P-밸류도 형편없고요. R값도 형편없이 나와요. 그 뒤로는 제가 사이즈가 크면 결합이 많을 거예요 라고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대신 사이즈가 크면 읽기 좀 힘들겠죠.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뭐 결합이 많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사이즈가 크면 읽기 힘든 건 맞잖아요. 보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결함이 많겠는데요 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 뒤로는.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데이터인데요. 이게 보이시나요? 밑에가 에러시예요. 에러시 사이즈고요. 이쪽 Y축이 폴트 릴리즈, 그러니까 프리 릴리즈 하기 전의 폴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릴리즈 하기 전에 나타난 결함을 말하거든요. R스퀘어 값이 0.29 소용없고, 0.2 소용없고, 0.02, 0.35, 0.08 다 소용없어요. 설명할 수 없다. 이게 그 두 번째 수치인데요. 얘도 보시면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없다고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를 보셔도 별로 상관이 없음을 수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마지막 거에 대해서도 지금 별로 상관이 없으면 어떤 관계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분포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네. 정리를 하면요. 지금 주요 항목들을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2000년에 실린 내용이고요. 이게 2007년도, 8년도였죠. 8년도. 이게 2013년도에 실린 내용이에요. 그럼 보시면 적은 수의 모듈이 대부분의 폴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2000년도에 컨펌이 됐어요. 증명이 됐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도 컨펌이 됐습니다. 세 번째도 컨펌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레토의 법칙이 결함에서 맞는 거예요. LOC가 아니고요. 모듈 개수로 봤을 때 모듈의 소수의 모듈에 대부분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사하게 코드 사이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모듈은 그 코드 사이즈하고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실험에 대해서는 결과값이 전부 다 노 서포트
no support, no support. 그러니까 뭐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맞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은 꺼내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 릴리즈에 대해서도요. 지금 아까는 프리 릴리즈였고요. 얘는 컨펌드, 얘도 컨펌드, 얘도 컨펌드. 포스트 릴리즈에 대해서는 얘도 no support, no support, no support라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펑션 테스트에서 높은 결함이 나오는 그 모듈은 유사하게 시스템 테스트에서도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첫 번째에서는 아주 약하게 제한적으로 됐대요. 그런데 리플리케이트, 그 다음에 세컨드 리플리케이트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셔도 된다 라는 얘기죠. 단위 테스트나 혹은 이런 단위 테스트에서 나온 결함을 분석했을 때 얘가 어떤 모듈에서 나왔으면 걔는 시스템 테스트 혹은 릴리즈 한 후에도 결함의 원인으로 작동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높은 결함을 나타내는 프리 릴리즈 때요. 높은 결함을 나타내는 그 모듈은 포스트 릴리즈 때도 똑같을 거다. 첫 번째에서는 노 서포트였고요. 오히려 스트롱이 리젝이었네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서포트 컨펌드. 이것도 뭐 틀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A부터 5E까지 되어 있는 이 영역은 LOC에 관련된 건데요. 다 보시는 것처럼 LOC는 상관이 없어요. LOC가 커서 어떤 결함이 많이 나타난다든지 LOC가 커서 디펙트 덴서티가 안 좋아진다든지 등등으로 예측하기 지표값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걸 이제 저기 팀장님 얘기하셨나요? 여섯 번째, 그럼 컴플렉시티는 어떠냐? 컴플렉시티는 첫 번째 실험에서는요 노였습니다. 컴플렉시티가 높다고 그래서 결함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실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제가 찾아봤거든요.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결함 예측과 관련된 연구들이 뭐가 있는지. 근데 이게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지금도 막 서로 이렇게 주장을 서로 엎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입증되지도 않았고 정리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컴플렉시티가 높으면 결함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닌.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컴플렉시티가 높으면 단위 테스트 하려면 힘들겠죠? 까지. 네. 그 이상은 뭔가 말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기 힘드니까 내가 테스트하지 못하는 현실적으로는 테스트하지 못한 케이스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놓칠 수 있는 버그가 있을 수 있겠다까지는 괜찮은 추론인데요. 컴플렉시티가 높기 때문에 결함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속단하는 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릴리즈별로 여기 보시는 요 릴리즈별로 혹은 각각 프로젝트별로 폴트 덴서티가 높은 놈은 그 릴리즈별로도 그 덴서티의 비율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얘는.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8번이었거든요. 8번을 보시면 폴트 덴서티는 유사하다. 비슷한 환경에서. 그 메저 앤 어널리시스에서 분야에서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프로덕트 메저먼트가 있고요. 프로세스 메저먼트가 있고 오가니제이션 메저먼트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찾는 그런 매트릭들이 전부 다 이 프로덕트 매트릭이에요. LOC라든지 뭐 컴플렉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프로덕트는. 프로세스 매트릭은 그런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 매트릭은 어떤 파일이 얘가 몇 번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가, 그리고 이 파일에
개발자가 몇 명인가? 예? 혹은 한 사람의 개발자가 몇 개의 파일을 건드리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오가니제이션 매저먼트에서 주로 보는 것은 이 개발자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리모트로 떨어져 있는가, 물리적으로 같이 앉아 있는가, 그리고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이 개발자들이 쓰는 모니터가 2개인가 3개인가, 그리고 미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하는가 아니면 전화나 메신저로 하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아까 그 환경이 영향을 준다는 거는 아까 그 프로덕트 매트릭이 아니고요. 오히려 프로세스 매트릭에서 오거나이제이션 매트릭 요소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방적 품질 활동을 하려면 그 개발 조직의 개발 환경과 사무 환경과 어떻게 협업해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그 스타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얘네들은 문제가 많겠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이 부분은 계속 연구 중이에요. 이 오거나이제이션 영역은 뭐를 잡아야 되고 걔를 어떻게 재야 되고,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많이 입증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그거죠. 그 로버트 엘그레스라는 분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가요? 이분은 모르시더라도 이 책은 아시겠죠? 소프트웨어 공학의 사실과 오해. 네, 이 책을 쓴 저자거든요. 이분이 그 피플웨어의 저자 톰 디마르코라는 분 아시죠? 톰 디마르코. 이분하고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작업 환경은 생산성과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코드 사이즈는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거 아니고요. 컴플리스트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것도 아니고요. 작업 환경이 개발성의 어떤 품질이나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라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사 방문하면 제일 먼저 뭐 보는지 아세요? 작업 환경. 어떤 작업 환경이요? 일단 모니터 개수로부터 셉니다. 쭉 지나가면서요. 모니터 개수와 인치수를 세고요. 개인의 스페이스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할 때 서로 인터럽트를 거는 환경인지 아닌지도 보고요. 그런 걸 먼저 봐요. 그러면 희한하죠? 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석 배치도 아주 희한하게 된 회사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된 회사가 있어. 역시 거기 이상해요. 저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배치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죠, 수석님? 희한하게 돼 있어요, 배치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나가는 걸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든 배치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고요. 지금까지 된 결론만 놓고 보면은 파레토의 법칙이 통한다는 것과 에러시는 그렇게 중요한 프리딕터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